아트 블라키와 재즈 메신저스의 모아닌이라는 곡입니다. 아, 이런 느낌이군요. 하드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9분이라는 긴 시간인데 길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예, 금방 지나가요. 예, 또 이 음악이 이제 전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맨 처음 멜로디를 연주하고 보통 보편적인 재즈가 그렇듯이 그 다음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솔로를 하고 네. 트럼펫, 색소폰, 그 다음에 피아노, 베이스까지 이제 솔로를 한 번씩 이제 돌아가고 네. 다시 멜로디를 연주하는 그런 형식으로 역시 진행이 됐는데요. 이 곡이 이 음반이 당시도 그렇고 현재도 이제 또 연주자들에게 많은 좌절을 주는 음반이기도 합니다. 이 명곡이군요. 네. 트럼펫 연주자가 네네. 이 곡을 녹음할 당시에 리모건이라는 이제 한국 이름으로 하면 이제 모건이 형이라고 저희가 모건이요? 부르는데 네. 예, 리모건이라는 네. 이제 연주자인데 이때가 19살인가 19살이요? 예. 그때 녹음을 한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네요. 바로 뭐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정말 신이다. 네. 뭐 19살 때 이미 뭐 정말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네. 앨범이었고요. 특히 이제 아트 블랙키라는 분이 이제 어떤 큰 형님으로서 멤버들이 점점 이제 젊은 멤버들을 이제 영입하나요? 다양하게 영입하면서 말 안 들으면 자르는 건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몸값이 비싸지면 자르는지 계속 새로운 피를 계속 새로운 피를 그래갖고 계속 젊은 사람들 지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까지 해서 네. 젊은 분들을 어떤 그 시절에는 이제 아트 블랙키 스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여기를 졸업하면 이제 뭐 인정받는다고 탄탄대로 네. 탄탄대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축구로 따지면 이제 국대 청대 뭐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런 무슨 군단스러운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게시판 보니까는 그림나무님께서는 이 시간에는 커피를 꼭 준비하고 들어야겠네요. 좋아요라고 해주셨고 옥돌미님께서 반갑다는 얘기 그리고 반갑습니다. 아니스님도 잘 듣고 있다고 하셨고 근데 지금 이 모아닝이라는 곡에는 몇 가지 악기가 연주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리듬 섹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흔히 피아노를 비롯해서 드럼과 베이스 그런 어떤 리듬을 받쳐주는 이제 악기들이 있고요. 네. 보편적으로는 그 세 악기가 재즈에서는 기본으로 쓰이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제 기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락 쪽으로 가면 이제 어떤 기타가 이제 밴드의 얼굴 뭐 이런 정도로 보컬과 함께 항상 이제 포스터를 보면 제일 앞을 장식하고 있는 네. 악기인데 사실 재즈에서는 좀 늦게 들어왔어요. 기본적으로 피아노가 조금 더 이제 우세하게 항상 있었고요. 뭐 지금에 있어서 이제 또 워낙 뭐 기타만의 이제 사운드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흔히 뭐 우리 쪽 표현으로 앞다이라고 하죠. 앞다이. 그게 뭔가요? 앞을 받쳐주는 사람들. 그래요? 예, 앞에 드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나팔수들이 있죠. 나팔수들이. 그럼 규모가 크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드럼, 베이스, 피아노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이제 혼 섹션 이제 전문 용어로는 혼 섹션이라 그러는데 네. 앞다이 사람들은 뭐 트럼펫, 색소폰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또 트럼본이 추가될 때도 있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멜로디를 이제 부는 것보다 같이 같은 음을 낼 때도 있고 이제 화음을 낼 때도 있고 그건 이제 편곡에 따라서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이 밴드는 5인조 밴드입니다. 5인조. 예. 네, 그렇군요. 신연필의 안 어려운 재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뭘 들어볼까요? 다음 곡은 네. 저희 코너가 시작될 때 이제 데사피나도? 들리는 음악 네, 네. 데사피나도라는 음악인데 이게 보사노바라는 장르거든요. 네. 사실 어떤 지금에는 딱히 재즈라고 분류되기보단 하나의 어떤 장르로 자리 잡을 만큼 어떤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장르인데 네. 사실 보사노바라는 장르가 생긴 것도 이제 1960년대 그래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즈 뮤지션들이 이제 다른 곳에 눈을 넓히고 새로운 음악을 찾으면서
또 어떤 음악을 우리가 또 갖고 와서 이제 좀 융합을 비빔밥을 좀 버무려 보면은 또 좋은 좋을까? 음악이 나올까라고 생각하다가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기 북중미가 있었으면 또 가까운데 남미가 있지 남미. 않습니까? 그리고 남미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음악이 이제 뭐 아프로 큐반이랄까, 뭐 삼바랄까, 뭐 이런 음악이 있었어요. 네. 그 전부터 이제 있었는데 뭐 삼바라는 음악은 사실은 좀 최근에 생긴 거지만 어쨌든 남미의 어떤 큐반, 아프로 큐반이나 어떤 브라질리안, 브라질에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음악인데 그 음악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 1800년대 후반이나 이럴 때 이제 프랑스나 포르투갈이 이제 남미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본인들의 음악도 문화도 자연스럽게 글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뭐 역시나 뭐 장르가 혼합돼서 이제 탄생된 장르인데 어떤 남미 사람들의 정서와 이제 클래시컬한 어떤 그런 화성적인 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때 이제 브라질이나 특히 아르헨티나나 뭐 탱고나 뭐 이런 다양한 음악들이 생겨납니다. 네.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숙성이 되죠. 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어떤 하나의 작품성을 띠는 어떤 장르로 형성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는 어떤 아티스트의 어떤 접근도 있지만 기획적인 접근도 있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이 뮤지션과 이 뮤지션을 한번 붙여놔 보면 어떤 케미가 발생할 것인가 콜라보레이션 형태의 이제 앨범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했나요? 그때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작곡가가 있어요. 네, 그 누구? 작곡가가 예.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이라는 아. 작곡가인데 네. 그 작곡가의 곡이 뭐 맨 처음에 들으셨던 데사피나도부터 맞아요. 해서 정말 많은 이제 수많은 명곡을 쓴 톰 조빔이라는 어떤 애칭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뭐 그때는 할아버지는 아니고 아저씨인데 그래서 그 아저씨를 딱 이것 좀 같이 좀 해봐요. 아저씨 되게 멋있는데 음악도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절친 조아우 질베로토라는 기타리스트를 데리고 와서 네. 뉴욕에 와서 같이 연주를 하는데 재즈 뮤지션도 누굴 좀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스탄 게츠라는 색소포니스트를 둘이 이제 딱 붙여놓죠. 그래서 게센 질베르토라는 앨범이 이제 탄생되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거. 정말 네. 뭐 가장 많이 팔린 앨범 뭐 재즈 뭐나 보사노바 앨범 중에 하나고 아직도 뭐 보사노바 하면은 이 앨범을 누구나 떠올릴 정도로 정말 유명한 앨범이고 저도 뭐 즐겨 연주하는 넘버들이 이 앨범에서 많이 연주를 하고요. 뭐 네. Girl from Ipanema랄까 뭐 다양한 곡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모닝이라는 곡이 좀 에너지였다면은 이 곡은 어떤 여심을 흔들 수 있는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곡들 그다음에 좀 더 살랑살랑한 보송보송하죠. 예, 네. 그렇죠. 보송보송한 보사노바 이제 곡입니다. 그 앨범에 실렸던 곡 중에 아이파네마라는 곳에서 온 소녀 이게 뭐 해변가 이름이래요. 네. 그래서 뭐 정확히 어딘지는 제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The Girl from Ipanema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곡의 여자 목소리는 누구예요? 갑자기 등장한 여자분 아스트로 질베르토라고요. 네. 이제 기타리스트 조아우 질베르토의 부인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이 곡을 녹음하기 전까지 네. 뭐 전문 가수로서 활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이. 근데 이렇게 노래를 예, 그냥 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부였는데 뭐 뭐 이제 같이 이제 뉴욕에 온 거죠. 그래갖고 뭐 전부터 기획이 됐는지 뭐 그거까진 모르겠지만 노래 한번 해볼래? 그러고 딱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 어울려요. 들어보시면은 네네. 이렇게 뭐 기교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냥 뭐 이렇게 화려하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조용조용 부르는데 이 부부가 그렇습니다. 조아우 주베르토도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되게 뭐 조용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아우 질베르토와 아스트로 질베르토의 목소리가 연속해서 들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탄 게츠의 색소폰 소리까지 이제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죠. 근데 이분들은 지금 다 돌아가시는 거죠. 이제 Say Goodbye 하셨죠 이제. 아유. 예. 이게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나온 곡이니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명곡입니다, 그렇죠? 정말 명곡이고 네. 이제 저희 쪽 얘기로 이런 곡 하나 이제 쓰면은 뭐 평생 이제 행복하게 음악 생활을 지속할 수 있구나. 뭐 정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요한님께서 게시판에 이 노래는 재즈라기보다는 보사노바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질문 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보사노바 라는 어떤 장르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그런 장르를 만든 앨범이죠. 거의 만드는 앨범이라고 보면 되는데 재즈랑 남미 음악이 합쳐져서 네. 뭐 보사노바라는 어떤 하나의 독특한 장르가 형성됐다는 이제 사실 근데 은주님이 이제 장르 구별이 잘 안 되신다고 네네.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뮤지션으로서 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장르 구별을 하지 마세요. 예. 왜요? 장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재즈다, 팝이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디스코다,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라는 건 어떤 판매자들이 나눈 건가요? 판매자들이 어떤 판매 편의를 위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눈 거고 사실 음악하는 사람은 딱 본인이 이런 장르를 음악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냥 음악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어떤 그 홍보 수단으로서 장르가 나뉜 거기 때문에 굳이 장르 구별을 구체적으로 뭐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크게 이런 거는 뭐 이런 어떤 느낌이구나. 그래서 내가 정도는. 좋아하는 거는 이런 쪽이구나.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음악을 저희로선 이해하고. 고맙고 네. 뭐 장르 구별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일 없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음악이 무슨 장르인지 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으면서 좋으면 좋은 거죠. 좋으면 좋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신연필의 안 어려운 재즈 이야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 들어봐야 돼요. 예, 마지막 곡입니다. 조금 더 밝은 곡을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또 60년대 비틀즈의 이제 전 세계 우주 점령 시작되면서 맞아요. 지난주에 그 얘기해 주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들 다양한 어떤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평생 해온 건데 이거 뭐 갑자기 어디 뭐 트럭 운전사 뭐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고 편의점 알바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 하에서 뭐 아래 같은 장르들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들으실 거는 가스펠적인 요소를 접목시킨 음악이 또 탄생합니다. 굳이 후기 사람들이 이제 뭐 명명하자면 소울 재즈라고 부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더 발전이 되어서 어떤 펑키한 좀 더 뭐 제임스 브라운이랄까 그 이후 음악들이 이런 쪽 음악에서 이제 점점 발전이 됩니다. 정말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그 음악이라는 게 어떤 생명체처럼 정체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소울 재즈라고 나중에 이제 명명된 장르가 있는데 이게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게 뭐 아까 맨 처음에 들으셨던 아트 블랙키 재즈 메신저스에 있던 멤버들이 그 전에 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있던 사람들이 또 불려서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소울 재즈 제가 들려드릴 이제 음악을 연주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실은 재즈 메신저스의 초창기 멤버 피아니스트 호레이 실버 같은 경우에는 예, 초창기에 아트 블랙키랑 같이 팀을 만들었다가 뭐 각자 어찌됐든 어찌됐든 네. 헤어지고 또 색소포니스트 캐논볼 애덜리라는 분은 전주에 들었던 그 블루잉 그린이라는 곡에서 알토 색소폰을 연주했던 그 분이 또 나와서 동생이죠. 넷 애덜리라는 또 트럼펫터와 같이 이제 만든 그런 앨범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라이브 연주인데 또 Mercy, Mercy, Mercy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들을 건데 이제 Mercy라는 게 이제 뭐 자비 뭐 이런 뜻이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제 뭐 후기에 이제 제임스 브라운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막 목사처럼 소울 파더라고 그러는 것처럼 어떤 프리칭 그러니까 교회에서 옛날에 어떤 흑인 특히 영가나 뭐 그런 신부들이 되게 막 음악적으로 워낙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막 흑인 교회 가면 막 춤추면서 막 뭐 예배를 보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초반에 마치 신부님처럼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주겠다. 뭐 그런 것처럼 설교하는 듯한 목에는 네. 색소폰을 네. 걸고 네. 그다음에 이런 멀시 멀시 멀시라는 음악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곡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요 곡을 듣겠습니다. 아, 오늘도 재즈의 매력을 또 한번 네.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덜게 목소리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게시판에 아하님께서 목소리 참 좋으세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그리고 날토님은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이라고. 요게 뭔가 했더니 아마 음악 듣고 즐기는 편이라 장르 구별 안 돼요라는 얘기에 대한 코멘트를 또 신현필 씨가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 듣고 적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듣고 계세요. 지금 시각 10시 20분이네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개신교계의 한 인터넷 매체에 실린 세월호 유족들 우상시하면 안 되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저는 저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컨퍼런스의 자리에서 교계와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어느 목회자가 강의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답변한 것을 그대로 담은 것이었죠. 규명을 위한 세월호 유족들의 투쟁과 행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슬픔에 동참함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엄청난 아픔을 당했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모든 것이 언터처블, 즉 건드릴 수 없는 우상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 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종교적으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신처럼 떠받드는 모든 형상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주변에서 실제로 많은 우상화의 행태를 종교계에서 보고 있죠. 초호화 대형 교회 건물과 목회 세습, 유명 목사의 교회 예산 불법 전용과 횡령, 교단의 권력 암투와 자리싸움,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전쟁과 테러들. 또 다른 사회 이기 집단의 출현을 염려하는 그 목회자의 심정을 헤아리지만 우상을 금하는 신의 계명을 돌판이나 입술이 아닌 교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목회하는 설교자로서의 이런 관점은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뉴잉님의 연재 칼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게시판에 로니님께서 뒤늦게 오셨네요. 네, 뉴잉님 오늘도 고맙고 정 아나운서 그리고 우리 싸뮤 가족들 주말 잘 보내시라는 그런 글 남겨주셨고요. 중년 하이디님 또 바보운주님께서 신연필님께 방송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보자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님께서는 네, 주말엔 싸뮤 계속되냐고 하셨는데 네, 계속됩니다. 네, 많이들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방송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뵙죠. 오늘은 시그널로 마무리를 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